시간도 추상적이고 속도도 추상적인데 그걸 어떻게 곱해? 사랑과 우정을 곱할 수 있어? 너는 그럴 거면 과학을 하지 마라. 아, 오케이. 이게 어떻게 추상적이에요? 진짜 눈에 보여. 어떻게 보여요, 그게? 아니. 자, 오늘 만나볼 친구는요, 무려 빛나는 락스타의 꿈을 꾸는 친구입니다. 아, 예체능 계열이냐고요?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무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까지 경영학과 수시 5관왕을 달성한 친구고요. 근데 이런 친구가 어쩌다 락스타의 꿈을 갖고 서울대까지 들어가게 된 건지 그 입학의 비결을 들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기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교복 입은 것만 보다가 멋지게 입고 오니까 제법 락스타 같네. 당연하죠. 저 일단 후배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6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이석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락스타의 꿈은 좀 언제부터? 때는 바야흐로 2023년 회상처럼 등장할 라이즈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름도 떠오르는 그쵸. 라이즈. 연말 무대에서 일렉 기타를 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일렉을 치는 인간은 아름답구나. 빛나는 일렉 치는 아름다운 인간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락스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원빈 씨가 일렉 기타를 쳐서 아름다운 것은 그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 안 해봤나요? 원빈 씨는 항상 아름답지만 그날따라 유독 아름다웠습니다. 그게 일렉 기타 일렉 덕분이었던 기타의 거다. 덕분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눈에 지금 광기가. 그러면 원래 뮤니고 오기 전에 어느 고등학교를 다녔었죠? 저는 서울여중, 서울여고, 서울대. 네. 서울의 딸. 그쵸. 제가 듣기로 서울여고가 내신 따기가 꽤 빡센 학교거든요. 아무래도 여고다 보니까 조금 상위권 경쟁도 조금 치열한 편이었던 것 같고 따기가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본인 성적은 좀 어땠나요? 내신 성적? 1학년 1학기 때 제가 처음 시험을 완전히 망쳐서 주요 과목 기준으로 2.5 가까이 되는 낮은 성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낮은 성적을? 기말고사 때 많이 만회를 해서 1.46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와. 1학년 2학기 때는 1.17, 2학년 1학기 때는 1.14까지 올렸었습니다. 이제 2학년 2학기 때는 1.33,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1.45, 약간의 옆 나이키 곡선 같은 형태로 마무리를 옆 나이키. 했었습니다. 그쵸. 이제 최종으로는 1.3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전교 1등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교 1등의 락스타를 꿈꾸는 것만큼이나 성적도 비범합니다. 똥당당당당 똑또동똥. 그럼 고등학교 갈 때부터 좀 수시를 원래 생각을 했나요? 친오빠가 이제 수시 교과로 약대를 갔거든요. 그걸 보고 수시 교과로 가면은 쉽게 잘 갈 수 있구나. 교과로 약대 한 건 대단한 건데? 그때는 몰랐죠. 중3짜리였으니까 몰랐고 그럼 나도 최대한 집에서 가깝고 학생 수 많고 내신 따기 쉬운 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서울여고에 지원하게 돼요. 처음에는 약간 내신 따는 게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거야? 그쵸. 안 수월하더라고요. 네. 수시를 그럼 어디 썼습니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2장, 그리고 서강대학교까지 총 5장을 경영학과를 썼고요. 나머지 1장은 연세대학교 하스, 융합사회인문학부 썼습니다. 그래서 6개 중에 5개가 경영학과인 거죠? 올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서울대학교랑 연세대학교는 최초합을 했고 네. 고려대학교 2장이랑 서강대학교는 추합을 했고요. 연세대학교 하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불참했습니다. 어쨌든 5개는 다 됐다. 근데 경영학과 이렇게 올인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수의학과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요? 이제 아무래도 오빠가 메디컬이다 보니까 오빠가 했으면 나도 해야 될 것 해야 같고 되는, 그쵸. 근데 일단 중3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의대는 좀 너무 빡셀 것 같고 치대는 제가 치과를 좀 무서워합니다. 한의대는 한의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약대를 가면은 오빠를 따라가는 것 같잖아요. 너무 남은 게 수의학과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수의학과 목표를 하다가 딱 경영으로 틀었습니까? 1학년 끝나고 2학년 선택 과목 변경 막 마지막에 찐막 할 때쯤 바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과에서 문과로 전향하게 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오빠와의 대화였는데 이것도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이해하지 못하던 공식이 있었거든요. 거리 만드는 공식 아세요? 거속식? 네, 오빠한테 정확하게 이 포즈로 시간도 추상적이고 속도도 추상적인데 그걸 어떻게 곱해? 오빠는 그럼 사랑과 우정을 곱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딱 하고 이제 오빠가 저한테 너는 그럴 거면 과학을 하지 말아라. 근데 저도 그걸 납득을 한 거죠. 아 오케이 라고 하고 문과로 돌렸습니다. 아니 근데 시간도 구체적이고 1시간, 2시간 속력도 80km/h 거리 1km 이게 어떻게 추상적이에요? 진짜 눈에 보여. 눈에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그게? 아니 경영학과를 잘 간 게 맞네. 근데 하필 그 수많은 과들 중에 왜 경영학과를 골랐어요? 아버지의 영향이 좀 있었는데 네. 아버지께서 회계를 하시거든요. 제 1학년 성적을 이렇게 싹 보시더니 경영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너랑 경영이 잘 맞아 보인다.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영향을 좀 받는 편이군요. 아, 많이 받는 편인 것 많이 받는 같습니다. 편인가요? 그 생기부 어떻게 해요? 맞춰놨지만 이제 확 틀어버렸어야 했죠. 생기부를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바꿨어요? 바꿔야 될 때? 경영학과 친구들은 대부분 마케팅이나 ESG 같은 활동에 치중되는 편인데 사실 경영학이란 정말 넓은 분야가 있고 마케팅은 그중에 일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안 하는 생산관리, 회계, 재무 같은 다른 세부 분야를 조금 더 채우겠다. 그리고 또 이과에서 왔다는 체계성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생산관리나 회계 쪽을 조금 더 깊게 파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필을 하려고 했던 거군요. 그쵸. 와 좋다. 이런 거 되게 똑똑한 거네요. 그러면 본인 생기부를 쓰면서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어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의 흐름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자면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보드리아르의 기호소비라는 사상이 나와요. 성모님께서 만약에 롤렉스를 사셨어요. 그 롤렉스를 시간을 보기 위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롤렉스도 찰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호소비를 한 거죠. 이거를 윤리적 소비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소비들이 나는 이렇게 윤리적 사람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소비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이야 되게 신기하다. 재밌네요. 얘기 듣는데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락스타 수시 파이터 전교 1등 입시 얘기를 들어봤는데 수능을 보긴 봤죠. 아 봤습니다.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병 빼고 다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수능을 받고 최저를 맞췄습니다. 오 최저는 일단 몇이었죠? 서울대학교 기준으로 3합7 그리고 연세대학교 2합4가 제일 높은 최저였습니다. 2합4 맞춘 거면 막 못 본 건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평소에 보던 것보다 못 보다 보니 네.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국어를 제일 잘 봤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잘 봤습니까? 100분이 99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아 되게 자신 있어 하네. 유일하게 자신 있는 나의 하나의 희망. 하나의 희망. 근데 원래 국어를 좀 잘하는 편이었습니까? 사실 1등급을 맞은 게 너무 신기했던 게 부모를 정말 와장창 망했었습니다. 국어 4등급이라던데? 벌써 들으셨네요. 네. 기상사태다. 아 멘탈이 털려도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 루틴을 정하자. 저 같은 경우에 루틴이 문학, 매체, 언어, 독서 순으로 풀었거든요. 제가 항상 문학 시간을 25분으로 목표는 잡는데 네. 항상 30분을 넘겼었거든요. 근데 그날 딱 시계를 봤더니 27분인 거예요. 매우 스타트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체로 딱 넘어갔는데 45번에 답이 없는 거예요. 난 망했어 하고 멘탈이 탁 털려서 아무것도 못 풀면 이제 4등급, 5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전체 운영을 신경 쓰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만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 시험은 기세야. 꼬이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수학은 좀 어땠어요? 저의 전략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와 서운하다. 저의 실력으로 풀리면 이건 약간의 문제가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커리어 하이다. 나와서 가치점표를 탁 돌렸는데 점수가 처참했습니다. 와장창창. 와장창창창. 점심을 또 맛있는 걸 싸갔다고 하던데. 육전에 생와사비랑 네? 샤인머스켓이랑 계란찜을 해주셨습니다. 아이 거짓말하지 마. 이게 무슨 진짜로. 결혼식 뷔페도 아니고 누가 수능날 이런 걸 싸가요. 맛있는 걸로 싸줘. 누가 수능날 육전을 싸줘. 육전 맛있잖아요. 맛있긴 한데 보통 소화가 잘 되는 걸 먹지. 그럼 영어는 어땠나요? 수학을 잘 본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확 풀려서 졸린 거예요. 쭉쭉쭉쭉 풀어나가는데 묘하게 글이 안 읽히는 거예요. 이번 또 영어 많이 어려웠으니까. 아 선영아 정신 좀 차려라 이러고서 풀었는데 뭔가 답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채점을 해보니까 이제 확신이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쉬웠다. 아쉬웠다. 그럼 탐구는요 마지막으로? 생활과 윤리 세계지리 과목을 봤는데요. 네네.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한 8분 문제까지인가? 네. 너무 쉬운 거예요. 오오오. 왜 문제를 이렇게 냈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답이 없는 거예요. 아 또. 그래서 답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는 뭐 정시가 전문 분야는 아니었으니까. 정시는 그냥 최저용. 최저용. 그리고 육전 먹으러 가는 거예요, 맛있게. 아니 뭐 다사다난하긴 했지만 결국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에서 3년 내내 전교 1등, 수시 5관왕, 수능 최저까지 다 맞췄잖아요. 할 거 다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비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계획을 꼼꼼하게 짜면 꼼꼼하게 짤수록 공부를 덜 해도 된다는 약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을 정말 꼼꼼하게 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신 기간이라고 치면 한 달 동안 해야 할 공부량을 과목별로 다 정해놓고 그걸 주차별로 쪼개고 날짜별로 쪼개고 그 날짜별로 쪼갠 거를 이제 엑셀 시트에다가 각각 항목의 예상 시간, 얘는 1시간 반짜리, 얘는 3시간짜리를 다 정해서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놓고 아 오늘 7시간 공부할 수 있는 날이니까 1시간짜리 하나랑 3시간짜리 하나랑 2시간짜리 하나랑 글러브를 그쵸. 그래서 다 정리를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획 세우는데 최대 막 몇 시간까지 걸려요? 하루에 3시간까지도 세워왔어요. 이거는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계획표 붙잡고 있는 거지. 약간 어느 정도 맞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았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어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저희 학교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게 나오기도 했고 친구들도 정말 잘했어서 하나 틀리면 1등급, 2개 틀리면 2등급, 3개 틀리면 3등급, 4개 틀리면 4등급 네? 완전 항상 그랬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교과서, 또 자습서, 평가 문제집, 뭐 학원에서 주는 변형 문제까지 싹 다 푼 다음에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선지가 있으면 교과서에 단권화를 싹 모아서 한 후에 그걸 이제 스캔을 떠서 아이패드로 지우고 채우고 하면서 단권화를 한 걸 통암기를 했습니다. 우와, 의지가 대단하다. 그 공부량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내신 기간 들어가면 절반은 국어를 했을 정도로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불국어에서 100분이 99를 받았나 보다. 수학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교과서랑 부교재 변형 문제가 많이 나왔어서 5회독, 6회독 이상은 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풀었고 쉬운 문제에서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푼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쏟자라는 전략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 확실하게, 그리고 내가 풀 수 있는 거 최대한 풀어보고. 오, 그럼 영어는요? 최대한 영어 지문을 소화한다. 영어 지문을 계속해서 접하는 방식으로 녹음을 하고 그 녹음을 한 걸 들으면서 이동 시간에 다닌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영어 지문을 많이 읽어서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야? 형광펜색을 그렇게 많이 썼다고 하던데. 아, 맞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덕후들이 있어요. 한 과목만 하루 종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에 대항하기 위해서 15회독 가까이 교과서를 통암기를 했었었는데 내가 15번이나 읽었는데 교과서가 100지면 슬프잖아요. 색깔을 바꿔가면서 형광펜을 칠해가면서 읽었는데 빨간 펜으로도 읽고 홈사까지 가서 읽어가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 진짜 더러워지겠다, 그쵸? 마지막까지. 처음 돌아왔어요. 학교 다닐 때 학원이나 과외의 도움도 좀 받았나요? 공부라는 건 혼자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인강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 인강은 어디 거 들었습니까? 3년 내내 메가패스를 썼었습니다. 개근.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았는지 국어부터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강민철의 기본이라는 강의를 들었었어요. 강기본. 강기본 강의가 정말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강의거든요. 네. 그걸 듣고 약간 글을 읽는 방법을 깨우쳐가지고 거의 막 고3 모의고사도 1등급이 나올 정도로 성적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오, 내신에도 도움이 좀 됐어요? 고3의 경우에는 EBS 교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교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혼자 공부하는데 조금 힘들었었어서 강민철의 EBS 분석이라는 강좌가 있는데 강의분 강좌를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그럼 수학은요? 수학 같은 경우는 현우진 선생님 그 시발점 강좌에서 모르는 파트를 약간 듣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빠른 시간에 확 흡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효율이 좋았다. 효율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심신미약의 상태였잖아요. 네.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다. 그러려고 메가패스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양하게 들으려고. 메가패스의 장점이죠. 장점이죠. 영어는 어땠나요? 조정식 선생님의 확실의 빈칸편이랑 순수 삽입편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조정식 쌤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공작새 같이 옷을 입으시거든요. 패셔니스타시죠. 맞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같이 보는 친구와 어제 봤냐? 뭐 아이돌들 음방 무대 얘기하는 것처럼 그쵸. 야, 어제 의상 대박이더라. 미쳤다. 황태자다, 황태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학생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탐구는요? 생활과 윤리는 이제 현자의 도리라는 교재를 많이 활용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특 장점이 그 해설지가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건 왜 이렇게 되지?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질문이 정말 많은데 그걸 해결해준 유일한 해설지. 나의 그 깊은 궁금증을 한 번에 싹 지워주는 맞습니다. 오, 그런 교재.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기상쌤을 들었고요. 아재 개그를 많이 치시잖아요, 이기상쌤이. 조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으나 커리를 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언제 해주시지? 언제 해주시지? 너무 재밌고 혼자 킥킥대고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걸 자꾸 기다리고 웃고 그러겠어요. 자, 이렇게 공부법까지 이야기를 쭉 한번 해봤는데 오늘 서울대 선배가 온다고 해서 후배들이 또 다양한 Q&A를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기간에 핸드폰 유혹에 넘어가서 공부가 제대로 안 돼요. 핸드폰을 자제할 수 있는 선배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제력이 진짜 부족한 편이었어서 어플리케이션 다 지우고 전화만 되는 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또 제일 힘들었던 게 유튜브를 너무 좋아해서 유튜브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하나 만들었던 방식이 계정을 하나 덮어서 하나는 입시 영상만 나오는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는 이 계정만 들어가서 계정이 들어가면 공부 자극이 되게 계정을 하나 덮어서 유튜브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된다. 올해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아직 진로 선택을 못했어요. 수시를 생각하고 있어서 비교과 활동을 채워야 하는데 진로 방향 설정하는 방법과 진로가 명확하지 않을 때 비교과 활동을 채우는 법이 궁금합니다.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도 네네. 다른 학과를 지망하다가 경영으로 돌린 만큼 처음부터 확실하게 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네. 내가 과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는 미리 생각을 해놓고 이과인지 문과인지 정도는 정해놓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큰 계열만큼은 좀 네. 지키는 것이 좋다. 그 안에서 세부 분야는 열심히 찾아나가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해요. 생기부에서 점점 뾰족해지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Q&A까지 얘기를 다 한번 해봤고 서울대 입학할 서경이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아까 락스타가 꿈이라고 했는데 진짜 락스타가 되고 싶은 건지. 락스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밴드부에 들어가고 싶고요. 네. 그거 이외에도 뭔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저의 무기가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직업적인 얘기가 아니라 상태에 대한 꿈인 거네요. 그러면. 그쵸. 나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 멋있다. 좋아요. 그럼 이거를 또 자격을 위해 보고 있는 후배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한마디 해준다면 이제 너무 고생이 많다고 먼저 일단 말해주고 싶고 몸 건강히, 마음 건강히, 인간관계도 건강히 무사히 졸업하기를 바라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받을 수 있길 바랄게. 대박. 오늘 먼 길 와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드릴 건 많이 없지만 뒤에 명예의 졸업인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명예의 졸업장 이서경. 위 사람은 본교에 입학하여 수학한 자로서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명예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뮤니고등학교장 김윤희. 닮은 사람 얘기 좀 들어요? 들어보긴 했는데 누구 들어봤어요? 제 입으로 얘기를 못하겠어요. 아까 보는데 덱스 형님을 닮았더라고. 약간 잠깐 웃는 게 굉장히 잘생겼다는 뜻이고 이사회님의 그 오똑한 이목구비가 보였어요. 남주혁 닮으셨어요. 아 지금 같이 이제 인당실 같이 끌고 들어가는구나. 와 함께 해야죠. 고단수다. 저는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말하는 뉘앙스가 약간의 이영지님이 있다. 오빠가 맨날 이영지 닮았더니 왜 맨날 이영지 화장을 하고 다니냐. 네가 이영지냐. 닮았어요 근데.